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사흘간 장대비가 내리면서 도내에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오늘도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민선 7기가 일제히 출범한 가운데 시군마다 지역 발전과 주민을 위한 행정을 다짐했습니다. 전주시 구도심에는 10,000명이 안 되는 동이 많지만 신도시는 분동에 분동을 거듭할 만큼 분규경 팽창하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현대자동차의 자율주행 대형 트럭의 임시 운행을 허가해 도내 자율주행차 기반 조성의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제7호 태풍 뿌라비론의 영향으로 장마 전선이 북상하면서 밤사이 전북 지역의 비는 소강 상태를 보였습니다. 장수와 정읍, 남원 등에서 1mm 안팎의 강우량을 기록했으며 태풍이 한반도로 근접하는 오늘 지리산 등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10에서 3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또 서해상에 풍랑 예비특보가 발표된 가운데 바다의 물결도 최고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기상청은 잦은 비로 지반이 약화된 만큼 비 피해 없도록 시설물과 농경지 관리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주말부터 사흘간 장맛비가 쏟아지면서 도내 곳곳에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곳곳이 무너지고 물에 잠겼습니다. 박연선 기자가 피해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군산시 대야면의 한 주택입니다. 사흘간 이어진 300mm 이상의 집중호우에 주택 뒤편 임야를 지탱하던 축대가 속절없이 무너졌습니다. 주택 외벽을 밀어낼 정도로 많은 토사가 쏟아지면서 가스 누출과 함께 침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집주인은 급박했던 당시 상황을 돌아보며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치면서 울렸어요. 울리고 한쪽에 흔들리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안 돌아볼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집이 옆에가 더 흙더미가 무너나서 내려온 것을 알았어요. 가축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남원과 부안에서는 축사 3동이 물에 잠기면서 안에 있던 오리와 닭 등 5만 6천여 마리의 가축이 폐사했습니다. 농장주들은 피해를 줄이려 가축을 옮기고 갖은 애를 썼지만 피해를 막지는 못했다며 발을 굴렀습니다. 죽은 놈 보면 좀 안쓰럽고 얘네도 어차피 다 살 수는 없는 거니까 보기에는 좀 딱한데 어떻게 자연재해라 방법이 없으니까 좀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군산과 장수 등 주택과 상가 건물 10곳이 침수됐고 익산 남성고 담장과 하천 제방 등 공공시설 4곳이 붕괴되거나 유실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농작물 2,600여 헥타르도 물에 잠겼습니다. 비가 그치면서 침수된 농경지 대부분의 물은 빠졌지만 정상적인 수확이 가능할지 농민들은 걱정입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전주시의 불균형 팽창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구도심은 갈수록 쪼그라들고 있는 반면 외곽 신도시에서는 인구가 너무 많아 하나의 동을 둘로 쪼개는 상황이 반복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 비전대 인근에 새로 자리 잡은 효자사동 주민센터. 7만 명이 넘는 주민들이 한 주민센터를 이용했는데 분동이 되면서 민원 처리가 훨씬 손쉬워졌습니다. 이동교에서 전주대 신정문까지 이어지는 서원로를 기준으로 효천지구 쪽이 효자4동, 전북 도청 쪽이 효자5동으로 나뉘면서 주민센터도 2곳에서 운영됩니다. 인원이 많다 보니까 대기 순서도 많았는데 여기는 주차도 쉽고 접근도 편리하고 해서 분동은 됐지만 관공서와 이정기관이 몰린 서부 신시가지와 신설된 혁신동 등 신도심의 인구 밀집은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구도심과 신도심의 인구 편차는 계속 커져 효자 5동은 분동을 하고도 인구가 가장 적은 풍남동보다 8배나 인구가 많습니다. 중앙동, 완산동, 팔복동 등 구도심 8개 동은 통폐합 기준인 10,000명에도 못 미칩니다. 거기에 효천지구와 대한방직 등 신도심의 추가 개발 가능성이 충분해 전주시의 불균형 팽창은 갈수록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경기장을 중심으로 한 덕진권역 뮤지엄밸리라고 해서 법원검찰청 재생까지 같이 연계된 사업, 전주역 앞에 천마중길과 연계한 전주 역세권 개발을 통한 역세권 개발, 이런 개발 계획을 통해서 전주시는 매번 구도심 개발 계획을 내놓고 있지만 인구는 외곽으로 신도심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을 막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승용차 버스에 이어 자율주행 대형 트럭의 도로주행이 가능해져 도내 자율주행 상용차 산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의 자율주행 대형 트럭에 대해 임시 운행을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새만금에 조성 중인 전기 상용차 자율주행 전진기지와 현대차 전주공장을 기반으로 한 자율주행 상용차 산업의 활성화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어제 민선 7기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상당수 단체장들은 취임식 대신 기상과 재해 대비 상황을 점검하며 분주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보도에 강동엽 기자입니다. 재선에 성공한 송화진 도지사의 도청 첫 업무는 종합상황실에서 시작됐습니다.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며 많은 피해를 입히고 있는 태풍 뿌라삐룬으로 취임식을 재난안전대책회의로 전환한 겁니다. 가옥 농경지 침수 등의 피해와 복구 상황을 파악하는 한편 잦은 비로 낙석 위험이 높은 지방도 급경사지를 살폈습니다. 주민들의 생활이 역시 가장 중요합니다. 신속하게 응급 복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김승원 교육감도 아이들을 챙기며 현장 행보를 벌였습니다. 빗길 학생 안전을 위해 통학버스에 탑승해 승하차와 안전띠 착용을 도왔습니다. 또 지난해 정부 조사에서 실내 라돈 수치가 기준치를 초과한 초등학교를 찾아 라돈 저감 노력을 주문했습니다. 이게 발생 진원지 자체가 토양, 암석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평소에도 그 통풍을 자주 시켜주는 게 좋고. 김승수 전주시장도 절개지를 찾는 등 도내 대부분 시군은 행사를 생략하고 재해 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취임식을 가진 무주와 장수 등 일부 시군도 실시간 기상정보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임기 첫날을 보냈습니다. 앞다퉈 현장으로 달려가 첫 업무를 시작한 도내 단체장들이 임기 마지막 날까지 초심을 유지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민선 7기. 전라북도는 야당에서 여당으로 지역의 정치적 위상부터가 달라졌는데요. 지역 경제 회생과 지역 발전의 책임이 훨씬 더 커진 겁니다. 김한광 기자입니다. 민선 7기 전라북도와 시군은 경쟁적으로 발전 청사진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 희망만을 얘기하기에는 처한 현실이 녹록지 않습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에 이어 한국GM 군산공장까지 문을 닫으면서 지역 경제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일자리 기반이 취약해지면서 출산 절벽에 인구 유출은 계속 심화돼 공동체 붕괴를 걱정해야 할 처지입니다. 당장 단체장들의 어깨에 지워진 짐입니다. 일자리 창출이라고 봅니다. 제조업 기반을 중심으로 한 일자리 창출을 해야만이 결국 문화든 다양한 산업들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정치적으로는 여당의 지위를 확보해 낙후 전북 같은 현안에 더 이상 힘이 없다는 변명은 통할 수 없게 됐습니다. 전북 예산 7조 원 시대가 그 시금석이 될 것이고 KTX 혁신역과 새만금 행정구역 조정, 옥정호 개발 등 자치단체 사이의 갈등 사업 해결도 관심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면서 지역 발전에서도 소속 당과 지역을 넘어서는 협치의 모델을 요구받게 된 겁니다. 지방 정치가 아니고 지방 살림에 어떻게 적용할지 지역의 협치 거버넌스라고 하는 이런 공유적 시스템이 첫 번째 고민이 될 필요가 있겠다. 선거 과정에서 내세운 공약 이행 여부도 중요한 평가의 잣대가 될 수 있습니다. 늘어난 권한만큼 커진 책임감은 당선만 되면 그만이라는 과거 관행과도 결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선 7기는 지금까지 하는 또 다른 기준이면서 개인의 성과에 앞서 무한 책임과 의무를 지우는 과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김한광입니다. 전북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이 강화됩니다.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전북본부는 과학기술연구원 전북분원, 식품연구원 등 18개 공공연구기관과 협약을 맺고 유망 공공기술의 민간기업 이전을 적극 주선하기로 했습니다. 재단은 특구에 입주한 기업이 기술을 빠르게 이전받을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제공하고 비즈니스 모델 제작과 사업화 기획, 마케팅도 지원합니다. 전기안전공사가 200여 명의 신입 직원을 채용합니다. 전기안전공사는 올 하반기 기술직 210명과 경영관리직 16명, 경력직 5명, 연구직 1명 등 총 232명을 채용하기로 하고
오는 17일까지 지원서를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14년 전북 혁신도시 이전 이후 최대 규모로 청년 구직난 해소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차린 뒤 거액의 요양급여를 챙긴 한방병원 운영자가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전주지검은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35살 A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3년 투자자를 모집해 도내 한 의료재단을 인수한 뒤 요양병원을 차려 지난해 2월까지 15억여 원의 요양급여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가축 매몰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가 이뤄집니다. 전라북도는 어제부터 이달 말까지 지난 2008년 이후 각종 질병으로 가축을 묻은 매몰지 240여 곳을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오염 우려가 있는 매몰지는 전북도 보건환경연구소에 수질 검사를 의뢰하고 문제가 나타날 경우 매몰지의 내용물을 열 처리해 퇴비로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전북 진안 출신의 김선수 변호사가 신임 대법관 후보로 제청됐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다음 달 2일 퇴임하는 고영한 대법관 등의 후임으로 김선수 변호사 등 3명을 제청했습니다. 후보자들은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동의를 거쳐 문재인 대통령의 최종 임명을 받아 대법관에 오르게 됩니다. 여름철 폭염과 집중호우 등에 취약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데 남원시가 나섰습니다. 또한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을 접했을 때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청으로 연락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역 소식 유룡 기자입니다. 남원시가 오는 8월 말까지를 하절기 복지 사각지대 집중 발굴 지원 기간으로 정하고 운영에 들어갑니다. 대상은 국가나 민간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지원을 받지 못한 복지 소외계층이나 여름철 폭염과 집중호우 발생 시 위험이 우려되는 가구도 포함됩니다. 남원시 희망복지지원단은 이들 가정의 주거 환경 개선과 물품 지원 등을 통해 안전하게 여름을 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주위에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복지 혜택이 필요한 이웃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보건소가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위해 건강 100세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강 100세 상담실에서는 1:1 건강 상담과 혈압, 혈당 측정이 가능하고 만성 질환 위험 대상자는 전문의와의 상담을 연결합니다. 또 금연 상담사가 상주해 금연 의지를 독려하고 개인별 운동 처방과 신체 활동 교육도 진행합니다. 임실군은 군민체육회관 이용 활성화를 위해 옹벽에 벽화를 조성하고 노후 시설물에 대한 정비 작업도 추진합니다. 옹벽에는 스포츠나 작은 별 영화관, 치즈 테마파크 등을 표현한 그림이 채워지며 관람석 도색과 우레탄 보도블록 정비도 진행됩니다. 임실 군민은 체육회관 모든 시설을 50%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봉지를 씌우지 않고 재배하는 복숭아가 출시됩니다. 농촌진흥청은 지난 2008년 육성한 초여름 복숭아인 유미 품종이 최근 전주 일대과수원에서 본격 출시되면서 농가 소득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미는 봉지를 씌우지 않고 재배해도 품질이 좋아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과육이 하얗고 부드러워 동남아시아 등지로 수출하는 데도 적합하다고 농진청은 밝혔습니다. 논에 콩을 파종하기 위한 기계화 작업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군산시는 최근 논에 콩을 재배하려는 30여 명의 농가를 대상으로 한 기계 파종 시연의 결과 노동력은 91%, 생산비는 83%의 절감 효과가 있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군산시는 논 이용 타작물 재배를 확대하고 다양한 기술 보급을 위해 논콩 기계화 작업을 늘려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내장산 국립공원에 전기차 셔틀버스가 도입됩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오는 11월 내장산에 친환경 전기버스 한 대를 시범적으로 투입해 보름간 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운행 구간은 내장호 주차장에서 월령교까지 2.1km로 무료로 운영됩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군산 YMCA가 오늘부터 사흘간 양성평등 영화제를 개최합니다. 전북 도립국악원 창극단의 해학창극 배비장전이 모레 고창 문화의 전당 무대에 오릅니다. 전북과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의 현대미술을 한 곳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획전이 오늘부터 도립미술관에서 열립니다. 미디어 아트에 레오나르도 다빈치 작품을 결합한 전시가 오늘까지 익산 W미술관에서 열립니다. 세계적인 그림책 작가 앤서니 브라운의 원화 전시가 한국 소리문화의 전당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오늘 솜리문화예술회관에서 양성평등 주간 기념행사를 진행합니다. 전라북도 감염병관리지원과 함께하는 전주MBC 특강이 오늘 원광대학교 병원 본관에서 마련됩니다. 정읍시 보건소는 오늘 심내혈관 건강을 위해 고혈압과 당뇨 건강교실을 운영합니다. 전주시 노인취업지원센터는 시니어 재취업을 위한 바리스타 무료 교육 수강생을 오늘까지 접수받습니다. 전국 체육대회와 장애인 체육대회에서 활동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7월 3일) 화요일 전북권 날씨입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태풍의 영향으로 흐리고 낮부터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 30도, 남원 28도 등 26도에서 31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앞바다는 2에서 3m, 먼바다는 최고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